좋은데 메인 상권도 다 좋긴 한데 같은 상권이면 아파트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항아리 중에서도 큰 항아리 중에서도 자기만의 집중적인 항아리를 만들어서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의대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때 정말 창업할 때 꼭 잘 선정해야 된다는 게 상권, 그 다음에 가구 인테리어는 예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색깔이 하얗고 파랗고 밝고 어둡고 원목이고 안 원목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색깔이나 뭐 인테리어 예쁠 필요는 없고요. 정말 집중력 있는 가구 책상, 그 다음에 선호도 높은 가구 이런 것들에 잘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밝고 어둡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소음에 대해서 잘 했느냐, 그다음에 공간 구성을 적절하게 잘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예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쁘면 플러스 알파, 예쁜 것도 플러스 알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상권 두 개가 상권, 그 다음에 가구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점주의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다른 지역의 상권을 이렇게 쭉 한 지역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한 3개월째, 한 2-3개월째 같은 상권에 똑같은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같은 프랜차이즈. 물론 오픈한 시기는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같은 상권이라고 생각해요. 반경 1km도 안 되는 한 600, 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스터디 카페 계약 기준은 있겠죠. 이 상권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곳에 생겨가지고 요 두 개의 매장을 제가 수요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오후, 매일 저녁, 이게 계속해서 같은 상권에 똑같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어떤 쪽은 너무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은 손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수요 분석으로 그 매장의 매출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리가 뭐 10명 앉아 있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회원 고객 수가 어차피 내놓은 이용료를 내놓은 회원 수가 많으면 매출이 잘 나오는 거고요.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그분들이 끝 회원이면 매출이 낮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좌석 점유율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 저녁 보는 거는 오전에도 꼭 봐야 할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분석해야 할 방법이 있고, 오후에도 거기에 맞게 봐야 되고, 저녁에도 거기에 맞게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3번 보지는 않고 많이 봐요. 저희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의 상권이기 때문에 가보기도 하고, 가봐야지 제가 여기 스터디 카페는 이런 책상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쪽이 좌석 선호도가 높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여기가 많이 찼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많이 앉았구나,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니까 가봤던 매장이긴 해요. 근데 특이하게 한쪽은 좌석 점유율이 꽤 높아요. 항상 한 60%, 5-60% 유지되는데 한쪽은 10%도 안 돼요. 이 두 개가 방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1시간 전에 수요 분석을 했거든요. 오후 수요 분석을. 그 매장 두 개가 같은 상권에 같은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3배 차이였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 10명 앉아 있으면 여기 30명 앉아 있고, 여기 20명 앉아 있으면 여기 한 5-60명 앉아 있는 그 정도는 아니네.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적으로 3배 정도가 됐어요. 그냥 이쪽이 너무 많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럴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지역도 둘러보고, 근데 운영 능력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권 중에서 요거를 보니까 A라는 매장과 B라는 매장의 수요 분석을 하면서, 또 제가 돌아다녀 보면서 이런 상권은 어떨까라는 좀 고민도 해보고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권은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보통 스터디 카페는 항아리 상권, 아파트가 많은 쪽, 그 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큰 상가, 그 다음에 역세권, 역 근처에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거기도 좋은 상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한 5개, 10개, 같은 상가에도 한 2-3개씩 있는 데도 있고,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말 자신감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눈을 돌려서 같은 상권이지만 위치를 좀 바꿔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결국 제가 요 두 개 매장을 보았을 때는 한쪽은 정말 메인 상가에 대로변에 거기 있는 스터디 카페가 몇 개 있는데 거기는 조금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쪽에 있는 매장은, 손님 많은 매장은 같은 상권에서도 약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메인 도로변 여기 있다면 아파트 지역 여기에요. 이쪽에 도로가, 큰 도로가 여기면은 큰 도로 옆에 상가가 쫙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일록이 쫙 돼 있어. 그 여기 스터디 카페가 많아요. 근데 여기보다 대로변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아파트가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여기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권, 저는 이런 것들을 집중 상권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도 대로변에 있는 항아리 상권이긴 해요. 아파트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 반경에서 상가가, 메인 상가가 있는 이 끄트머리보다 아파트가 쪽에 있는 이쪽 끄트머리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요런 데는 스터디 카페가 아직 드문드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쪽을 집중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항아리 상권 안에서도, 같은 상권 안에서도 조금 경쟁이 치열한 쪽보다는 아파트 초입구 쪽에 있는 상가들을 좀 노려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분석을 해보면 이 대로변에 있고 메인 상권이 있는 이쪽에 유동인구가 훨씬 많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가 모두 스터디 카페 몇 프로가 흡수할 수 있느냐, 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유동인구의 10%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보다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가 스터디 카페 고객 집객력이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이 한 상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상담을 찾아오셨던 분이 요거를 아시더라고요. 알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쪽 메인 상권 쪽에는 스터디 카페가 많은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요 단지 쪽에 상가가 한 개 있다. 이쪽 들어가는 게 어떠냐. 같은 상권이에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잠깐 방문했던 데도 정말 좋은, 과거의 신도시였던 곳인데 유동인구가 정말 많고 세대수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파트 섬이라면은 큰 길이 되게 많고 여기에 1000세대 다 합치면 한 1km가 좀 넘는, 거의 1km 정도. 이런 것보다는 꽉 몰려 있어야 돼요. 몰려 있어야 돼. 그래서 아파트 섬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섬으로 이루어진 그 상권들은 메인 상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아파트 섬 어딘가에 약간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저렴하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아리 상권도 다 좋고 뭐 대로변 다 좋은데 메인 상권도 다 좋긴 한데 같은 상권이면 아파트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항아리 중에서도, 큰 항아리 중에서도 자기만의 집중적인 항아리를 만들어서 고기를 타겟팅해서 들어가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